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며 오늘 회의는 삼국 의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조와 행동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일은 회의 후 발표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8.15 통일 독트린, 북한 인권 증진 등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1회 탈북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지정된 것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전하며 앞으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VR, 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더욱 재미있고 실감나게 통일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남한에 오기까지 말 못할 아픔을 겪은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기까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는 분이죠.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 선생님. 지난 시간에서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네. 유진 씨도 함께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예. 한번 가서 수영 강습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제가 손수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야 돕잖아요. 일반 학교 과정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안학교 약간 플렉시빌리티가 있어갖고 국어하고 국사만 일반 학교에 50% 이상만 가르치면 다른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짜면 돼요. 네. 여기서 살면서 접하게 된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가서는 또 통일 한국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적응 교육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중국 출생 아이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한 12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래야지 빨리 느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또 언어 하면 좋은데. 여기가 대안학교잖아요. 이제 네. 인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학력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력 인정을 받은 탈북 청소년 학교고요. 우리나라 교육법이 그 운동장, 그다음 학교 건물이 있어야지 인가를 해줘요. 근데 탈북 청소년 가리키다 보니까 학교가 인가를 못 받으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행학습도 안 돼 있는데 얘네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시험 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가 인가를 받게 되니까 아이들은 좀 좋다. 편해졌죠. 그럼 졸업을 하면 네. 어떻게 사회로 나가야 돼요? 보통 어디로 많이 가요?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 봐 무서워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진 씨도 이제 공부를 저도 오자마자 대학교를 갔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학을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한테 교육이란 게 어떤 건지 잘 느낌이 없는데 희진 씨 같은 경우는 25살 때 왔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잖아요. 당장 수영 강사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기 전까지 수영 강사로 일을 했고 아르바이트. 근데 굳이 대학을 갔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네. 뭔가 남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는 열정이 막 생겨요. 그리고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좀 약간 경영학과, 그리고 저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딱 보고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학과를 선택을 했고 또 갔는데 정말 멘붕이었어요. 1학년 때는 계속 울고 분명히 한국어 교수님인데 영어로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제가 희진 씨를 볼 때마다 야 저분은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쭉 있어서 미스 코리아 하나 했겠다. 근데 우리 선생님 별명이 미스 코리아래요. 네, 제가 애들한테 억지로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막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웃으면 죄책감 생기고, 왜냐하면 가족들,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족들 생각나고, 울면 한 번 울면 무너질까봐 울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속상하다. 학교에서 자꾸 웃기려고 하고, 또 이제 같이 울고 이래서 그 왕관 쓰고 출근하시나요? 드레스 입고. 이런 분들의 따뜻한 그 배려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제가 예상하기에 네.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있죠. 같습니다. 있죠. 못 따라가서. 네네네. 어떤 네. 점을 어려워하나요? 이제 본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돈 벌어야 되니까. 예, 돈 벌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끔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나잖아요, 북한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떠내려갔다 뭐 이러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데, 차마 걔네들한테 계속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공부를 너무 오래 안 해봤잖아요. 한국 애들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예, 그래서 공부를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 이제 교육 공백이 있었던 애들이 다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좀 깜짝 놀랐던 네, 게 네. 탈북 청소년들, 뭐 젊은 층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생각할 때는 아니 네. 북한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네. 인간적인 그 네, 네. 삶이 어려우니까 네. 그것보다는 남아 사는 게 나을 텐데 네. 왜 자살을 하지? 네. 정서적인 결핍이 네, 인간에게는 그렇게 크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도 이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갔다가 이렇게 뭐 좀 도와주고 왔는데, 북한에서보다 나을 텐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 탈북하고 한국에 올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방전, 오는 그렇죠. 거. 방전됐는데 이것을 충전할 시간과 여유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계속 넌 왜 잘 못하니?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지만 다른 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더 나으니까 빨리 뭐뭐 해. 물론 계진 씨처럼 정말 특이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바로 와서 이렇게 하는. 연예인 됐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충전할 시간. 맞아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뭐 몇 개월 만에 뭐 생계비 자르고 뭐 하면은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오래 갈 수 있다. 문화 많이 오죠. 예. 그러니까 20대도 그렇습니다만 10대 청소년들한테는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그죠. 네.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분 참 놀라운 게 남편은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예.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탈북 난민이구나. 그래서 난민을 도와달라고 중국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니네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는 다 난민이었는데. 우리 난민이었지. 그렇죠. 근데 난민을 너희들 한 명도 안 받아주고 우리한테 오히려 난민 받아달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을 도우려면 명분 있게 여기 와 있는 난민들을 도와야지 그게 명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 있는 난민들을, 이제 그땐 난민들이 없었죠. 99년도였으니까. 그래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돕는 일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예. 부부가 다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시네요. 부부싸움도 안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건 달라요. 아주 달라요. 제 눈에는 장동건처럼 보였는데, 미스 코리아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절대 제발.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아까 그 네. 뭐 가족 얘기도 하셨지만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네.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이분들의 그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에 왔는데 내가 이제 제대로 적응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갈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트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먼저 온 미래라고 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 분단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거는 분단 시대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야지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리 치유하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또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의미 조명을 좀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게 힘이 돼서 일어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봐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이 아이들, 우리 희진 씨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탈북자들 하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 우리보다 어려운 존재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 쪽방도배 가면 늦게 나오는 거예요. 남한 아이들은 빨리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들어가 보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그 할머니한테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눈치를 보니까 얘가 가난한 애인데, 탈북자 애인데 안 받겠다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 정말 뭔가 자기 마음에 공감 능력도 있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도 돈 받았으니까 우리가 도울까 그랬더니 자기 장학금까지 다 내서 500만 원을 도는 거예요. 저희 여명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튀르키예 대사관에 제가, 대사관 높은 사람 나오라고, 이 돈 우리 애들 남한의 어떤 사람들보다 되게 귀하게 모으라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나와서 받아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고, 튀르키예 그 정부에서도 되게 고맙다고 그 어린이날 무슨 방송 촬영을 저희 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게 이쁜 모습이 안 보여져서 그렇지 남을 도울 때는 진심으로 돕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또 도울 수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삶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 뭉클한 부분이 참 많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그 여명학교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 어디 정착을 해야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좀 운동장도 있고 이런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탈북 청소년들 학교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나요?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있는데 26년 2월에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볼 때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 해서 풀었으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네. 대한민국의 저 중고등학교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도 폐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갈 공간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가 있는 곳이 폐교인데, 다 이제 폐교가 되면 지역 유지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래서 저희들한테까지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의미 있고 그런 곳이니까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편에 걸쳐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천사 교장 선생님이 천사들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또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지고 대학교 때 저한테 장학금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제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탈북 청소년들 정말 먼저 온 미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 담담은 더 담대하고 담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제1회 탈북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현장을 함께 보시죠. 탈북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연천에 위치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제1회 탈북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10개의 탈북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의미 있는 탈북 청소년분들 좀 모시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마침 올해 11월이 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10월경에 전국에 있는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을 좀 이 자리에 모셔서 같이 체육 경기 또 장기자랑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하나가 돼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체육 경기와 다양한 행사로 가득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탈북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환경과 문화, 언어의 차이 등으로 여러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지금부터 탈북 청소년 한마음 체육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A. 자, H. 손가락 같이 돌리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이날 현장에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태형 선수가 탈북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학생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밝아요, 표정들이. 항상 이 밝은 표정으로 항상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겠고, 오늘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좋은 추억과 행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탈북 청소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탈북하거나 혼자 탈북한 경우도 있고, 중국이나 다른 제3국에서 자란 후 한국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땀 흘리는 이 시간만큼은 서로의 배경이 무의미해집니다. 탈북민도 많고 이제 다른 쪽에서 넘은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에 감명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체육관에서도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이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한 2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우승할 자신이 있어요. 대회에 나와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이게 처음에 많이 떨렸거든요. 실력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치다 보니까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경기의 승패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체육대회.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한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